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금세 찾아왔죠. 저희 톡스타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2부에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시장에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소폭이나마 그래도 조금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래도 내 종목은 또 떨어졌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소폭이나마 올라서 좀 매수가를 향해서 다시 가고 있다. 이런 분들도 오늘 많은 연락 주신 후에 상담 받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문자, 그리고 무료 톡방 이용하신다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려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신청 가능하십니다. 자, 무료로 종목 신청하실 분들은요. 카카오톡 켜시고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종목 신청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단체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1부에서 마지막에 좀 퀴즈를 내드렸었는데 어떠셨나요? 2부에서도 퀴즈 드릴 건데요. 힌트까지 함께 드릴게요. 화면으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였죠. 문제부터 볼게요. 빅스 지수는 S&P 500 지수 옵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증시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여서 이것 지수라고도 한다. 1번 깜짝지수, 2번 근심지수, 3번 공포지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힌트 여기서 드릴게요. 오늘의 힌트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추울 때는 어떤 영화가 많이 개봉하죠? 영화관에 가면은 아니죠. 더울 때 그런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죠. 저는 추울 때 그런 영화를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아주 무서운 영화를 봤었는데 이것을 엄청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아신다면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저희 1시간 동안 한 분의 스태프분이 여러분들의 상담을 아주 자세하게 면밀히 분석해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스태프분인지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스타는요. 지금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김보은 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나왔네요. 네, 오랜만인데요. 우선은 우리 김보은 스타님 저희 1부에서 봤었지만 네, 이렇게 오랜만이죠. 10분 쉬었으니까. 여기 2부에서 함께 1시간 동안 하는 건 오랜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1대1로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분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네. 우리 스타님이 말씀하신 종목이 오늘 네. 어마어마했죠? 살짝 자랑 한마디 들어볼까요? 또, 제 입으로 자랑하기 좀 그런데, 일단, 제가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부터 해서 미 재무부에서 이제 중국을 환율약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않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사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G3 종목회담에서 제가 HLB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HLB가 쭉쭉 밀릴 때 제가 톡방에 계속 홀딩. 사실 분할 매수를 얘기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바로 들어갔지만 저희 분할 매수를 얘기 드렸었기 때문에 분할로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잡았는데 오늘 하루에 20%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면서 그냥 매수가 가볍게 넘었어요. 매수가 가볍게 10% 넘는 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오늘 그 시청자 퀴즈하고도 연결이 되긴 하지만 지금은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은
공포를 버리고 용기를 가질 때다. 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용기를 좀 부릴 수 있는 충분한 시기였기 때문에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단기 종목 공략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포트코 캠텍부터 해가지고 레고캠 바이오 오늘 다 바로 오전에 사가지고 바로 종가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단타 종목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오늘 좀 잘 이루어진 그런 하루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어제 제가 얘기 드릴 때, 목요일날 어제 제가 교육 강의 시간에 얘기 드릴 때 어떤 얘기 드렸었냐면, 네. 반등이 확실하게 내일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의 반등에 기술적 반등에 거의 구간에 거의 다 왔다. 그쵸. 예, 조금만 있으면 기술 반등이 온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 외국인 수급이 전체적으로 코스닥에 개인이 많이 팔았고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두 번째 외국인 선물 환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부분을 두 가지 이유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잘 맞아서 바로 급반등이 나왔던 그런 하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보은 스타가 말씀하시는 종목들 가끔씩 이제 또 월요일에 G3 종목회담에서 종목 추천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가끔 저랑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김보은 스타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김보은 스타와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받게 되실 분의 휴대번호 뒷자리 공개하겠습니다. 1405님의 궁금증이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99,100원에 15% 계속 가격이 하락하는데 매복 가격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전화 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청자님 바로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애청자분이신데요. 예. 오늘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네. 다행인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매수가 회복이 언제쯤 가능할런지 스타님하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굳이 매수했던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거는, 계기는요, 예. 제약바이오주가 전에는 앞에는 신라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걸 가지고 계셨다고요? 신라젠을 신라젠. 가지고 네, 있다가, 네. 매도하고 난 뒤에 바로 셀트리온이 예. 또 제약회사입니까? 그래서 헬스케어하고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연관되어 있죠. 알아두고. 예. 그래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안 좋나 싶어서 예.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포인트를 좀 잡긴 하셨는데,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이게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 만드는 회사거든요. 복제약 만드는 회사하고 신약 회사. 이렇게 약간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신라젠은 신약을 팩사백, 신약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방이 있는 거는 신라젠이 한 방 있겠죠. 예를 들어 임상 3상 들어가서 딱 임상 3상 끝나고 나서 신약이 딱 출시됐다 그러면 상당히 파급력은 신약이 훨씬 더 높은데, 셀트리온이 그동안 이제 쭉 상승했던 배경은 뭐냐면 이런 바이오 시밀러들이 상당히 잘 되어 왔기 때문에 많이 팔렸고 유럽에서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갔던 거고요. 그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뉴스들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셀트리온부터 뭘 수주받았다 그런 뉴스들이 많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셀트리온 계열사니까 당연히 유통을 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 넘기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셀트리온을 헬스케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노리는 게 신약 쪽이냐 아니면 줄기세포 쪽이냐 아니면 어떤 거냐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냐 아니면 제약 쪽이냐를 완전히 좀 구분져서 들어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괜찮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를 굳이 하신다면은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지수 관련 종목이라고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우리가 좀 보기보다는 약간 중소형 제약 바이오로 좀 시선을 살짝 옮겨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시청자분께서는 혹시 매수가가 혹시 얼마로 매수를 하셨나요? 99,100원이요. 99,100원이요. 99,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99,100원이시면은, 지금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면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구간이 좀 약간
좀 더 커질 만한 구간에 있는데 지금 당장은 코스닥이 단기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도 반등 효과가 괜찮을 거예요. 왜냐? 당연히 다음 주도 반등 효과가 좋을 거는 가장 우려가 됐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수가 하락했던 첫 번째 이유 어떤 이유였냐면 스파이칩 이슈가 있었고요. 블룸버그에서 제시한 스파이칩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미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에 중국이 무역 환율 조작국으로 들어가느냐의 여부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한 가지 환율 조작국 얘기는 완전히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칩 이슈는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만은 이게 중국과 관계가 좋아지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보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하시고 다만 우리가 손절 라인 한번 잡아보자고요.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으시면 좋냐면 이 가격대가 한 76,000원 정도의 손절 라인 한 잡아보시고요. 이 76,000원이 깨질 경우 비중을 좀 축소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15% 비중이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중을 덜 필요는 없으시다. 여기서 추가 하락이 했을 때는 우리가 76,000원의 손절가만 생각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평저항이 상당히 두텁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평저항이 상당히 두껍게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이 헬스케어 유통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10만원 돌파하기 직전에 어느 정도 비중은 10% 정도만 축소해가지고 가져가시기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쪽에서 좀 딴 데로 갈아타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이평저항 맞기 전에 92,000원 구간에 그냥 어느 정도 청산하시고 제약바이오, 다른 제약바이오로 갈아타시는 게 어느 정도 수익률이 좀 더 빠를 거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아침에 얘기 드렸던 종목이 강스텐 바이오텍 얘기 드렸었고요. 오늘 강스텐 바이오텍, 그 다음에 엔지켄 생명과학, 그 다음에 에오켄 바이오, 이런 거 다시 아침에 단타로 들어가자라고 얘기 드렸었거든요. 근데 물론 엔지켄 생명과학은 그렇게 많이 상승 안 했지만 강스텐 바이오텍 오늘 하루에 14%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레오켄 바이오 오늘 상당히 많이 장 막판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8, 9% 올라갔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봤을 때는 약간의 중소형 제약 바이오로 시선을 살짝 옮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첫 번째로 궁금증 해결해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혹시라도 조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도 준비가 되겠다고 합니다. 전화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되셨고요. 지금 궁금하신 내용을 봤더니 매수에 대한 고민 있으세요. 네네, 이것 좀 사도 되나 해서요. SSR 매수해도 괜찮은지 지금 보니까 상장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네요. 네, 그래도 좀 많이 빠져서 좀 바닥이지 않을까 해서갖고요. 그러게요. 차트를 좀 보니까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좀 전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김보은스타가 아는 게 많은 분이잖아요. 네. 속 시원한 이야기 많이 나눠보세요. 예.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SSR을 지금 이제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SSR이 어떤 기업인지 혹시 알고 계시죠? 아니요, 그거는 잘 모르고요.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고 좀 많이 밀려서. 공모가보다 좀 밀린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좀 들어가 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신데, 뭐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나쁘지 않다라고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업종 자체가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관련 쪽이기 때문에 뭐 향후 전망이나 이런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이 과연 싼지 비싼지를 우리가 따져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SSR은 제가 그냥 가볍게 드리자면 어떤 종목이냐면 지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종목이에요. 개별주입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개별주입니다. 흐름 완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수 오를 때 좀 오를 확률은 높겠죠. 근데 다만 이건 지수하고 좀 다르게 간다. 개별주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보시면 좋냐면 과연 이 종목이 현재 업황이 괜찮아서 나중에 괜찮아질 실적을 가지고 있고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게 테마로도 엮이는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테마를 보는 건 그렇게 좋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보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걸 한번 띄워볼게요. 지금 잘 안 띄워져가지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회사 실적을 보시면은 올해 지금 화면 보이시죠? 그렇죠? 네. 예, 지금 보시면 영업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개선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32억 정도 생각하고 30억 정도 잡자고요. 30억 정도 잡는다고 치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현재 시가총액이 657억이에요. 그러면 약 PER로 따지고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제 예상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단순하게 따져보면 20배가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예, 20배가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20배 넘어가는 수준에는 결코 아주 싼 가격은 아니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싼 가격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 타이밍적으로 잡으시면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이게 전저점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전저점이 없기 때문에 이 전저점 없는 상황에서는 매수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 매수를 좀 하시는 과정에서 약 분할로 좀 나누어서 하신 다음에 비중은 10%를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로 어떤 부경을 부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면 실전이 급격하게 호전될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좀 비중도 얘기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그리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고 손절가는요 10,000원 라운드 피겨 구간이 있거든요. 이 10,000원을 이탈하는 때 손절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급등할 때는 제가 만약 상승할 경우 17,800원 이 정도까지 보시면 상당히 좀 스윙 폭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한 10% 비중만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보스타와 함께 SSR 매수를 해도 되는지 시원한 답변 드렸고요. 다음 상담 별톡방으로 가볼 건데요. 별톡방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죠. 별톡방 보겠습니다. 자, 별톡방 조금 화면 보면요. 2부에서는 어떤 분이 찾아오셨냐면요. 보니까 까까오님께서 오셨어요. 까까오님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님께서 또 오늘도 오행시를 지어주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로 오행시 지어주셨고요. 해피해피님께서 아공 예쁜이 MC님 2부 앉아서 진행하시네요. 보기 좋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까까오님이 이쁘시긴 하시네요. 삼화전자 이거 사면 안 되는 거죠? 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까까오님 삼화전자 매수해도 괜찮은지 잠시 뒤에 접수 도와드릴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키티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방송 잘 보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키티님은 정말 한 그저께부터 계속해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또 꼭 접수 도와드릴게요. 오늘 꼭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톡방에 접수된 종목입니다. 맹꽁이님의 종목이고요. 한화 손해보험 6,800원에 20% 보유 중이십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외국인이 오늘까지도 좀 팔고 있기는 한데 이 종목도 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신저가까지 다녀왔죠. 비중이 많지는 않으신데 가지고 가는 거 좀 어떨까요? 네, 뭐 가지고 가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 저는 약간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웬만하면 좀 안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분께서 이제 과연 이 하나손해보험 약간 길게 보신다. 나 길게 보고 이거 하는 거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보험주고요. 보험은행주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약간 올려보려고 좀 코멘트를 약간 시장에 그런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의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금리가 이제 오르는 구간에 한번 도착을 하게 되면 시장금리 같이 뛰기 때문에 그러면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대마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보험주 같은 경우도 분명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네. 지금 이제 다른 보험주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차트 보시면 삼성생명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하나손해보험 보고 있는데 지금 생보든 손보든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잘 버텼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지수가 일주일 넘게 8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도 잘 버텨왔는데 어제 망가졌거든요. 어제 망가졌는데 오늘 만약에 갈 종목이라면 오늘 최소한 어제의 3분의 2 이상 반등을 해주는 게 좋아요.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갈 종목이라면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현재 상황이 지금 현재, 대단히 저항 라인으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6,350원 이 라인이 현재 저항으로 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쪽에 안착하고 나서
뭔가를 좀 도모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쪽에 안착하면 두 번째 어디를 안착해야 되냐면 7,000원대는 가볍게 안착을 해줘야 다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6,800원이잖아요. 6,800원이면 나쁘지 않지만 비중 20%. 내가 장기로 가실 생각이라면 비중 20% 나쁘지 않습니다. 이대로 홀딩 하시고 손절가만 잘 지켜주시면 되는데 네. 손절가는 한 6,000원 정도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00원 정도 좀 약간 짧게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주가 크게 움직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만약에 내가 단기 트레이딩 할 거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의 비중을 20% 넣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을 확 줄이시든가 아니면 아예 매도하시고 약간 빠른 종목으로 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만 우리가 생각해서 좀 판단해 보시면 약간 그렇게 상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반등 노렸을 때는 7,000원 선 정도에서, 그러니까 매수가, 본인 매수가 어느 정도 왔을 때 뭔가 정리하고 결단 내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그럼 다른 종목은 어떤 걸 하냐? 진짜 은행주가 조금 더 나아요. 은행주가 조금 더 추세가 좋으니까 내가 꼭 보험주만 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그냥 이래요. 예. 지금 네. 하나금융투자 한번 봐볼게요. 네. 하나금융주주 보시면은 하나금융주주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그 지지라인 아직 깨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밀렸던 거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매수세가 좀 안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듣자니 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준 독립성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금리 정책은 그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하나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이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은행주로 갈아타는 게 보험주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상담, 우리 맹꽁이님이 들고 계신 종목 봐드렸어요. 금리 인상 시에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은행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손절가 6,000원, 그리고 6,350원이 저항 구간이라고 합니다. 6,350원에서 7,000원 정도 안착이 나와야만이 후에 좀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7,000원 안착된다면은 우리 김보은스타일 톡방에 찾아오셔가지고 자세한 전략 또 한번 세워가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키티님의 종목 드디어 채택되셨어요. 봐드릴게요. 일진머티리얼즈 52,000원에 30% 들고 계시고요. 약간의 반등이 오늘 있었는데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7% 가까이 올랐습니다. 4일 동안 연일 내리다가 드디어 7% 정도 올라줬는데요. 수급을 봤더니 오늘 기관이 정말 많이 사줬습니다. 52,000원 매수가까지 이제 조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과연 갈 수 있을까요? 네, 일진머티리얼즈 오늘 제가 아침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좀 공략하려고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후보로 가지고 있던 게 종목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네. 일진머티리얼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그래도 괜찮은 자리였습니다. 사실 이게 차트상으로도 너무 괜찮은 좋은 자리였어요, 오늘. 정말 좋은 자리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이런 데서 매수를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21선, 이평선, 지지라인에 딱 맞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구간에 우린 공포를 느껴요. 예. 오늘 공포를 느끼는데 이런 구간에 우리 공포를 어때 공포를 느끼냐? 내가 미리 들어가 있으니까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들어가 있거나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을 대부분 개인 투자에 어떤 스타일이냐면 네. 이 정도 구간, 한 9월 18일, 9월 19일 이런 구간에 매수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주로 어떤 구간에 매수하냐면 이런 구간이죠. 9월 4일 같은 이런 급등 나온 자리에서 그 다음날. 주로 이런 구간에 매수를 해요. 이런 거 매수를 하다가 내려와요. 내려오면 더 삽니다. 조금씩. 물타기 하기 시작해요. 물타기 왕창해요. 그런데 이 라인에 딱 이제 120일 라인까지 좀 밀려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가 어떤 생각하냐면, 이거 깨지면 손절인데. 그러다 손절해요. 그래서 손절합니다. 그래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공포를 안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수하는 타이밍이 시점이 좋아야 됩니다. 시점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 밀렸을 때
항상 매수할 때 분할로 들어가는 전략을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다. 그러려면 투자를 할 때 비중 관리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해. 한 방에 다 들어가느냐, 내가 나눠가 조금씩 해서 나눠서 들어가서 현금은 항상 어느 정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지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도 가격대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잡으셨는데 거기서 더 밀린 거거든요. 더 밀렸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현재 120선 2평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한 손실률이었기 때문에 감내가 가능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밀리면 그때부터 포기 아니면 손절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기간에 상당히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일렉포일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렉포일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분리막 일렉포일 뭐 이런 거 우리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일지머티리얼즈는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한데 손절 라인은 확실히 정하자입니다. 확실히 정하자인데 43,000원. 이 43,000원 라인 있죠. 이 43,000원 라인은 손절가로 아예 잡아 놓으시고 터치하면 무조건 떠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121선 2평을 한 번이라도 뒤에 다시 맞으면 비중을 줄여주십시오. 30%. 일지머티리얼즈에 과연 30%를 치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본인의 투자를 할 때 종목이 세네 종목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세네 종목으로 끝나야 되는데 많아봐야 세네 종목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세네 종목이 아니고 사실 종목은 어마어마 많은데 일진머티리얼 30% 들어가 있다. 이거 좋은 투자 습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은데 올라와도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5만 원 넘기 시작하면 바로 비중 좀 잘라주시고 일진머티리얼 20% 비중만 딱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아봐야 20%입니다. 많아봐야 20%니까요. 그렇게 좀 대응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사실 저는 반등이 최소 55,000원 이상 나올 거라고 봐요. 반등이 55,000원 이상 나올 거라고 보니까 이 기간까지 보시고 내가 투자 기간 좀 길게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현재 유가가 엄청 올라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에탄올 섞어가지고 그냥 휘발유 해서 해보자. 유가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금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전기차 관련으로 결국은 미국도 틀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석유 관련, 그러니까 기존의 디젤이나 가솔린차 위주로 많이 정책을 썼다가 제가 그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기차 쪽으로 결국 대세인 전기차로 가니까요. 그 부분에 좀 시선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로 가신다면 절대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다만 20% 이상 담지 말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55,000원에 어느 정도 살짝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가격대가 온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2차 수익 목표가까지 한번 보신다면은 62,000원까지 보시면은 상당히 좀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키티님 아주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오늘도 연락 주시기 잘한 것 같아요. 수익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 55,000원, 2차 목표가 62,000원 잡아드렸어요. 수익 내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연락 주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별톡방에 접수된 종목이었고요. 자연스럽게 님의 종목 볼게요. 한국정보통신 매수가 11,100원, 비중 20%입니다. 더 오를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뭐죠? 수급도 상당히 좋고요. 최근에 다른 종목들, 심지어 시장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 6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역시나 올랐습니다. 뭔가요, 이 종목? 네, 이 종목이 3분기 실적 시즌이거든요. 지금 실적 시즌인데 그냥 간단하게 하면 딱 보시면 아십니다. 이게 왜 오르겠습니까? 실적 좋아요. 네, 실적 엄청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1분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 84억 나왔어요. 근데 2분기에 126억 떴죠. 이 회사 어떤 회사냐면 신용카드 단말기 관련한 회사거든요. 근데 주로 많이 엮여요. 뭐 스마트 결제 뭐 이런 걸로 많이 엮이는 그런 그 테마로도 많이 엮이는 종목인데 실적이 나오는 테마. 그러니까 실적이 나온 테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주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되는 테마를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 상동안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 받았다가 지금 저평가를 해소하는 구간에 왔어요. 지금 3분기 실적 발표하는 그런 지금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한 다음 달 초쯤에 아마 실적을 발표할 것 같은데 상당히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있는데 현재 이 회사의 주가를 한번 가치 평가를 해보면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올해 한 400억 찍는다고 보면요. 네. 올해 400억 찍는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시총이 4,600억이에요. 급등한 것까지 감안해도 5천억이 안 됩니다. 5천억이 안 되면은 PR이 1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10배 수준, 10배 좀 넘는 수준이 12배, 뭐 11배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성장하는 종목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차트 보시면은 현재 지금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구간에 왔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제 약간 수익 실현 좀 하셨어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가 현재 고가가 13,300원 나왔잖아요. 고가가 13,300원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여기까지는 보셨으면 사실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는 안 왔겠지만 그래도 주요 전투 자리였던 게 12,800원짜리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현재 2월부터 5월, 6월까지 계속 공방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매물대를 뚫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실적이 상당히 괜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뚫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계속 홀딩을 하시되 홀딩하고 계속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시고 트레일링 스탑으로 수익 스탑으로 좀 올려주시면 돼요. 손절가는. 손절가 1,500원으로 딱 올려놓으시고, 이게 뭐냐면, 어제 급등 시초가 자리거든요. 급등 시초가 자리를 내가 수익 스탑 자리로 잡아 놓으시면은, 제가 봤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으로 그러니까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12,800원 자리에서 한 절반 정도만 살짝 수익 실현해 주시고, 나머지 15,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1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은 있기 때문에 일단 12,800원에서 절반 정도 비중 수익 실현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15,000원까지 보도록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그럼 지금 좀 들어가도 될까요? 신규로? 지금 들어가긴 좀 그렇죠. 늦었나요? 내일 때 조정이 들어오죠. 이거는 매수자의 영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매수를 11,100원에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주 여유로운 대응이다. 매수 잘하신 것 같네요. 실적 좋은 싶네요. 종목이다. 그리고 손절가에 1,500원 잡아드렸습니다. 수익 실현 잘 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지금 별톡방에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십니다. 동화님도 오셨고요. 이순신 대표님도 오셨는데요. 우리 김보현 스타님. 네. 요즘에 톡방에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라는 소문이 좀 자자한데 HLB 같은 경우에 또 오늘 20% 넘게 올랐잖아요. 스타님 톡방에 찾아가면은 HLB 같은 종목들 무료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저 항상 얘기 다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냥 제가 그냥 화면 하나 보여드리자면, 그냥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네. 지금 아침에 제가 포스코캠텍 오늘 접근을 한번 해보자, 재접근 한번 해보자 얘기를 하나 드렸고, 이게 뭐 이제 준비를 해오셨군요. 무료방에서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요. 아침에 9시 9분이죠? 9시 9분에 제가 오늘 포스코캠텍은 재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 제약바이오, 강스텐바이오텍, 그 다음에 레오캠바이오도 한번 접근해보자 이런 얘기도 계속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에이지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지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PPT 화면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맨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톡스타를 검색창에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방에 입장하면은 뭐 어떤 혜택이 있나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혜택도 있고 하지만, 저는 어떤 걸 얘기 드리고 싶냐면, 간단하게 그냥 얘기 드리자면, 우리 방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확대가 좀 안 되네. 네, 잠시만요. 네. 네. 자, 지금 F4를 눌러도 지금 잘 안 뜨고 있어서, 일단, 일단 에이지 사단,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성장형 가치 투자를 일단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성장형 가치 투자. 예, 네. 성장형 가치 투자를 지금 제가 지금 이제 모토로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네. 저는 이제 저희 에이지 사단이라는 이유가 저 포함해서 총 3명이 활동을 하거든요. 네. 예, 보시면 제가 이게 한 몇 년 전 사진이라 지금 좀 똑같은 사람 맞냐? 뭐 김보현 이렇게 사장님 맞습니다. 저 맞아요. 저 네. 맞는데 일단 저는 일단 국내 주식하고 일단 글로벌 해외 주식 ETF를 좀 담당하고 있고요. 가운데 계신 분이 AG 시스템 스타님. 그쵸. 예. 자주 여기 나오시죠. 네. 국내 주식 그다음에 국내 주식도 하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해외 선물하고 ETF
ETF, 그 다음에 암호화폐를 주 전문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레드선 이선주 연구원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국내 주식, 장외 주식, 암호화폐 담당을 하는데 우리 이선주 연구원이 지금 현재 상당히 일륜지 대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잘 참여를 잘 못하고 있어요. 예, 그건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륜지 대사는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저희 양력이 이렇습니다. 이제 비상장 전문 연구원이었고요. 이선주 연구원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제 기금 투자연락팀에서 근무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에이지 시스템님은 이제 고려대 헤지펀드 연구소 대표이고요. 그다음에 에이지 시스템의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원의 자금운용 본부장을 같이 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에이지 사단 같은 경우는 이 자격증 뭐 굳이 자랑을 하자면 그냥 증권관리 설치에만 거의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만 해도 이게 지금 제가 써져 있는 뭐 증권 투자 상담사,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투자자산 운용사, 뭐 CFA라는 이제 또 이제 외국 자격증인데 요거까지는 뭐 했고요. 레벨 1까지 했습니다. 레벨 2부터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매매 성향을 좀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자면 저희 데이 트레이딩은 원래 10에서 20% 섞어요. 근데 요즘에 데이 트레이딩 안 합니다. 왜냐면 시초가가 고가인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전강 후약장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데이 트레이딩 요즘 웬만하면 안 하고요. 단기 수익이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매매 한 20%, 그 다음 중장기 매매 한 10에서 20% 정도 저희가 끌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포트를 어떻게 주로 구성하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우량주를 10에서 20%, 그 다음 성장형 저평가. 그러니까 성장할 만한 종목인데 현재 저평가 받고 있는 그런 종목. 저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형 가치 투자 N 시스템 매매잖아요. 제가 성장형 가치 투자를 주식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를 하되 성장형을 하자. 그런 게 우리 주 모토고요. 네. 그다음 가치주 20%를 하고 급등주 20% 하는데 급등주 많이 합니다. 급등주 많이 하는데 제가 성향 워낙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우리 방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너무 신중하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이제 펀더멘털 분석하고 주로 뉴스플로우로 업황 파악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 뉴스플로우들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 운영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주로 톡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안 분석 자료를 아침에 드리고 장마감에 드리고 해외 선물 자료를 또 드려요, 야간에. 그리고 에이지 사단 관심주를 저희가 세팅해서 아침마다 소개를 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시에 제가 영상으로 VOD 제작을 해서 항상 드리는데 매번 드렸다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잠깐 요즘 글로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열심히 VOD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OD 드리면 톡방에서 그냥 그 노란색 톡방, 옐로우 톡방 있잖아요. 옐로우 톡방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냥 폰으로 그냥 계속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비가 많이 나온다 하시는 분 청구하세요. 제가 데이터비 나중에 드릴게요. 예, 그리고 해외 선물 및 파생상품 암호화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톡방에서는 주로 시안 분석 자료를 많이 하고요. 그냥 당일 픽을 제공해 드립니다. 예시가 있는데 좀 이따 보내드릴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안 하고 있어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단기 트레이딩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매일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외 선물이나 해외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야간에 밤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은 매일같이 해드리고 있다는 부분 좀 우리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냥 간단한 예시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맨 왼쪽 화면 보시면 제가 주로 톡방에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요. 제약바이오 글로벌 임상 관련 현재 진행 상황표, 글로벌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 종목마다 모든 걸 다 조사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는 우리가 그러니까 고기를 이제 떠먹여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떠먹여 주는 것만 하지 않아요. 저희가 잡는 법을 주로 많이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HLB를 제가 어떻게 했냐. HLB 임상 3상 거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린 거거든요. 그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발표가. 그러니까 제가 HLB를 얘기 드린 겁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HLB 좀 이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기관이 이미 다 눈치채고 이미 다 사고 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현재 제가 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상 3상 파이프라인 종목들만 또 따로 모아가지고 이 종목 중요하니까 이렇게 좀 다 드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톡방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막 이렇게 좀 얘기도 물어보고 그럼 질문 답변해드리고. 그다음 가운데 톡방 화면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밤에 해외 선물 관련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지지 라인, 저항 라인, 차트 라인 다 표시해가지고 드리고 손절 나가면 저희는 딱
다 얘기 드려요. 골드 원칙 컷. 손절 나간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파운드는 수익.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익 손실 이런 거 항상 얘기 드리고, 맨 오른쪽 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해외 선물 관련해거나 암호화폐 관련해서 픽을 이렇게 매일같이 무료로 그냥 드립니다, 그냥. 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승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 H쌤님이 훨씬 잘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종목을 드릴 때는 어떻게 주로 드리냐. 대충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매수까지 다 해서 드려요. 비중까지. 레고캔바이오. 이거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레고캔바이오 비중 5% 남은 거 추가로 5% 44,300원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수하자마자 3분 만에 올라갔어요. 3분 만에 급등해서 7% 넘게 찍었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밑에 이제 그림은 어떤 거냐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의 현황, 그리고 현재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의 현황, 매수가, 매수일, 매수표, 매도일 다 적어가지고, 다 엑셀로 해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드립니다. 이거 보시면 제가 날짜까지 해놨잖아요. 10월 12일 금요일 2시 33분에 레고캔바이오 분봉 한번 보시면 됩니다. 분봉을 보시면, 이때가 어느 때인지 딱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이제, 시간으로 해가지고 이런 메시지들이 있죠? 매매 종목을 드릴 때는 저희가 문자도 같이 드려요. 예. 실시간으로. 예. 그러니까 저희는 종목을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예. 문자까지 다 드리는데. 문자를 다 드리는데 어떻게 제가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타이밍에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부터 항상 드리니까 저희는 항상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저희 포트폴리오 현재 현황입니다. 현재 현황이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 톡방 오시면 항상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무료로 제공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AG 사단에 어떤 스타분들이 속해 있는지 프로필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 해외 선물에 관련된 궁금증들까지 해소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 우리 김보은스타가 속해 있는 톡방은 또 AG 사단이라고 합니다. AG 사단 톡방 클릭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사실 저도 접속을 해 있는데 아침마다 열심히 또 시장을 브리핑해 주시고 있고 심지어 장중인데도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 김본스타님이 저희 톡스타 방송은 장중에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 마감에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장중 대응, 장중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본스타 AG 사단 톡방에 한번 입장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으로 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 문자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416님의 종목이고요. 하나제약. 31,450원에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이달 초에 상장한 종목이네요. 오늘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좀 상담이 들어오네요. 네, 제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정말 좋은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종목으로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비중을 50%나 하나제약을 들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제약, 그러니까 최근 상장한 종목 중에 올릭스라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있습니다. RNA 관련한 종목인데, DNA 관련한 그 종목이에요. 근데 그걸 RNA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릭스에 비하면 하나제약은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저는 평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하나제약을 50% 정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시간 없는 관계로 제가 빠르게 얘기를 드리자면, 그냥 내일 아침에 하나제약 단기 반등 할 거예요. 그럼 단기 반등 하시면 비중을 절반 과감하게 손절합니다.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나머지만 가지고 대응하시되, 지금 보시면은 오늘 시가가 25,300원이죠. 25,300원 깨지면 바로 다 던지십시오. 이거는 하나제약을 이렇게 많이 비중을 싣지 마세요. 제가 그때 신규 상장주가 좋으시니까 난 무조건 제약바이오가 좋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제가 좋은 종목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또 얘기 드릴 거고, 신규 상장주 위주로 좀 노리고 싶다 그러면 곧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 있습니다. 의류 관련 종목인데 요즘 언더아머라고 아시죠? 언더아머 관련주인데 언더아머 관련주 좀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인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톡방 오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추가적인 궁금증은 우리 AG 사단 톡방으로 입장하셔가지고 무료 상담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되셨어요, 시청자님? 네, 다시 한번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지금 좀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저희가 그래도 상담 도와드릴게요. 휴원스 글로벌 보겠습니다. 매수가 69,000원에 비중 15%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5044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와,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오늘의 시장 반등과 함께 이 종목도 한 4% 정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계속 들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좀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할 얘기도 많이 있고 많이 있는데 휴원스 같은 경우는 CF 광고도 많이 하는 회사예요. 광고판도 많이 있는 회사고 제약바이오 회사인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은 종목이었는데 지금 급나간 이유가 있어요, 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란 관계로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지금 이분은 제가 매도하라고 해도 매도 안 하실 거예요. 예, 매도 안 하실 게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홀딩 하시되 비중이 15%잖아요. 그러면 재매수할 타이밍을 좀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나 재매수, 그러니까 자른 다음에 추가 매수하자. 저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5만 원대에서 일부 정도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만 살짝 매도 비중을 좀 줄여주십니다. 비중을 줄여주시되, 이거 다 손절해서, 이거 손실로 날라갔다 생각하지 마시고, 5만원 잘라주시고, 5만원 잘라주신 다음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잖아요? 밀리면 46,000원에서 그 나머지 매도한 걸 다시 삽니다. 다시 사서 단가를 조금이라도 계속 낮춰주신 전략. 이런 전략으로 계속 단가를 낮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이 종목의 손절은 언제, 손절 못 하실 거야. 손절의 의미가 없는 이제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은 괜찮기 때문에 단기 반등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5만원에서 어느 정도 비중 줄여주시고, 46,000원으로 다시 내려가면 추가적으로 또 더 사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 55,000원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55,000원 뚫고 올라가면 추가적 비중을 좀 더 태워주세요. 태워주셔서 단가를 최대한 낮춘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가능하냐면 67,000원. 그러니까 본인 매수가까지 못 가더라도 그 근처까지는 반등이 가능해요. 반등 가능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58,000원 이 라인을 얼마나 빨리 뚫어주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 낮춰가면서 어느 정도 다만 비중은 30% 이상은 절대 가져가지 말자. 저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저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044님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렸어요. 이 종목으로 손실 보신 부분은 좀 다른 종목으로 채워가시면 좋겠는데요. 5044님께서도 스마트폰 이용하셔가지고 톡방에서 좀 도움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톡방에 에이즈 사다는 코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참여 코드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참여 코드가 현재 필요 없는 그냥 열려있는 방인데 그런가요? 참여 코드를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요. 별톡방에 공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간 관계상 저희 상담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몫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자도 공개해 드릴게요. 퀴즈 정답부터 맞춰보죠.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 3번 공포지수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오늘도 역시나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5분 추첨해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233님, 3261님, 1190님, 3977님, 4151님 이렇게 5분 당첨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분 저희 월요일에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전화를 꼭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마음껏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벌써 이제 주말입니다. 이번 주 시장 너무 힘드셨죠? 다음 주 시장은 조금은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다음 주 시장에서에 대한 궁금증들 미리 좀 스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서 무료 상담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